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학교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지금 3개국을 순방, 이제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쾌거를 올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 불란선태 이제 도입한 이 KTX. 요건데 지금 한 20여 년 만에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뭐 최고 속도가 600km가 넘는 지금 이 고속철을 갖다가 고속 열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이 KTX를 수출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가격은 2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2,700억.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메키스탄하고는요, 무려 60억 불, 한 뭐 거의 8조 정도의 또 이 가스전 개발 사업에 우리가 또 이 성과를 올리는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큰 성과를 올렸어요. 자, 60억 불이니까 8조 한 2,500억 정도의 가스전하고 플랜트 사업.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이 투르크,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 이렇게 됐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광물 개발,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은요,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야당은 단독 상임위를 열고요. 우리 여당은 정부하고 의원총회하면서 투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당이 이제 단독으로 지들 멋대로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강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특검 4특조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요, 그야말로 이 알맹이 없는 의원총회만 5일째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당대표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이제 앞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진영의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친한계가 지금 제일 센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윤, 그 다음에 이제 주류축 움직이, 이 비류축이 이제 친윤들 움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친한, 뭐, 왜냐면 이 친한이 좀 세다 보니까 친한을 갖다가 이 한동훈을 비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닌, 그냥 그대로 고유한, 그래서 친한 계열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윤은 반윤은 아니고 하여튼 윤이 친윤이 아닌 사람들, 이제 비윤. 예를 들어서 나경원 본인도 자기가 생각해 비윤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상현도 비윤이겠죠. 그리고 이제 반윤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윤과 그 다음에 이제 반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류 친윤들의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요거를 크게 가지를 쳐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친윤계에서 나경원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친윤계 쪽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과 이 대결하는 이런 구도를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 대구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시대의 사기극이다. 그런데 그때요, 개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구호를 외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 우파들은요, 그냥 개딸들은 이제 윤 탄핵, 김건희 구속,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구속하라. 뭐 당연히죠. 그러니까 신경기를 냈다고 합니다.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관이 전면 교체가 됩니다. 무려 말이죠. 이번에 3명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데요. 3명이 바뀌니까 지금 현재 9명을 대법관 후보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9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전부, 검찰 출신도 전부 이제 다 배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현직 법관이 8명이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명이 조희대가 이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대법원이 완전히 친보수 쪽으로 이제 기운다. 정말 대법원이 말이죠. 이제로 제대로 법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4명인데 9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자, 그래서 지금요, 뭐 7대 6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이제 더 압도적으로 이번에 3번이 들어가게 되면요. 3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우파 이 다수결이 가능한 이런 구도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구주화 변호사 자유통일당의 사퇴 촉구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러나라고 하는 이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먼저 현재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지금 순방하고 있는데 오늘 말이죠. KTX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뭐 KTX가 계속 이제 이 기술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즈벡으로 수출하는 KTX는 KTX 이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고유 기술로 개발한 건데 시속 250km, 250km, 시속 250km급 고속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란서 떼제베를 수입해서 이제 운행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산 고속철을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약식에는요, 현대로템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공사 사장이 계약식을 맺었는데, 양쪽 대통령 앞에서 계약식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42량을 수출하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2억 불, 약 2,700억 원에 상당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 KTX 운영을 위한 철도 협력 MOU도 맺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우즈벡은요, 이 하반기에 입찰 예정에 있는 53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7조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타슈켄트하고 안디잔 고속도로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 약속을 받아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자원 보급이기 때문에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탐사서부터 개발, 정년, 재련, 이 활용까지 전 주기적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즈벡하고도요, 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진역 난방 현대화 사업에도 지금 MOU를 맺었다고 해요. 굉장한 성과를 얻었고요. 자,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요, 가스전 플랜트 사업에서 약 60만 달러, 약 8조 2,500원, 억 원의 또 이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 내에 광물 개발하고 생산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3개국 헤이시클로드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이제 귀국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 국회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는 여대로 단독 상임위를 열고 있고, 그 다음에 야는요. 그 다음에 여당은 15개 특위를 가동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자, 그래서 지금 법사위, 그 다음에 이제 과방위, 이런 데가 아주 뭐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2개의 특검과 4국조커들을 꺼내서 지금 몰아치기에 나섰다. 그래서 2개의 특검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조는요,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해 심해 유전 개발, 그 다음에 방송 장악, 이 4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이면요, 매일같이 의총을 했는데 도대체 의총을 언제까지 열 것이냐. 이런 무능력한, 그리고 전략도 없는 대응으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 한 달 후에 있게 되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이죠. 지금 이런저런 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본인이 이제 공천해 줬지만은 낙선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당선된 사람들, 그 다음에 영입 인재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재선 이상의 지금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입 초선을 만나면서 이 세력 확장에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초선의 정성국 의원, 부산 진갑이라고 하네요. 이 정성국 의원이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김혜지, 김형동, 박정하, 장동혁, 한지혁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입 인사 등에서 친한계는 신동욱, 그 다음에 이 고동진 삼성전자 이런 사람들이 정부 지금 너브콜을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동훈 위원장하고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친한계는요 그야말로 이 한동훈 위원장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서 몰고 나고 바람몰이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면 대사론에 더 힘이 붙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전당대가 임박하면 친윤 쪽에서 친한 쪽으로 갈아탈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요, 기본 스탠스가 뭐냐? 기존에 줄 섰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안 받겠다. 예. 그래서 지금 재선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친윤하고 중진들 중에서는요, 나경원 의원을 갖다가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인지도도 좋고 우선 뭐 사선 중진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외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제 의총 30분 전에 국회에서 인구기후 관련 포럼이 열렸는데요. 불과 30분 전에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참석을 했을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지 세력이 좀 탄탄하다. 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친윤계 쪽에서는요, 나경원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주자가 아니냐. 그래서 친윤 쪽에서 나경원을 좀 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뛰잖아요. 방송 많이 나오죠. SNS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계속 통해서 이 보수 개혁의 말하자면 기치를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친윤 타변은 나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의원도 친윤 세력에게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친윤은 같이 가야만 하는 포용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뭐 친윤계 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재섭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는요, 친윤계가 김재섭 의원을 갖다가 지금 밀고 있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갖다가 개혁하는 게 내 정치적인 소임이다. 이렇게 해서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요, 친윤계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이재희 전략으로 이 김재섭 의원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까지만 이제 우리 당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대의 조작 사건이다. 그러면서 언론이 왜 내환경으로서 받아만 쓰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조작 사건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놨었죠. 이재명이가.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놓을 때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우파 이 보수 단체들이 이게 이제 법정 앞에서죠. 이재명 구속하라 이렇게 구호를 많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해가 아니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야, 이게 참 망신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딸들은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개딸들이 어디 가나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개딸들 때문에 큰일 났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대법관이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의 후보 중에서 9명을 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자료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얼굴도 이름도 지금 잘 모르시죠?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은 그냥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름이 이제 왼쪽 위부터 말이죠. 맨 왼쪽의 안경 쓰신 분, 머리가 흰게 들크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조한창 판사. 그 다음에는 박영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경필. 그 다음에가 마용주. 그 다음에 여성이 이수연. 그 다음에가 박수순영. 그 다음에가 지금 이제 이 오영준, 윤강열, 그 다음에 윤승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사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9명이 추천이 됐는데요. 8명이 현직 법관이고 1명이 법관 출신의 변호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변호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현직 법관 중에서는요, 법원행정처의 기조실장하고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 다음에는
이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관, 등기 호적 심의관을 거친 윤강렬 서울고법부장, 그 다음에 대법원의 수석 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용주, 오영준, 그리고 서울고법부장 판사와 재판연구관 출신인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추천이 됐고요. 여성 후보로는 윤승은 고법부장판사, 그리고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그리고 이수견 특허법원 고법판사 3명이 여성으로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는요. 서울고법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떠나는 사람 이제 3명인데 3명이 2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1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성 1명이 제청이 되고 남성 2명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출신 대학도 또 우리 재판 성향 뭐 많은 것을 보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9명을 보면은 그야말로 법원행정처 같은 데서 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또 사건 첨례 능력이 빼어난 후보자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현 대법관들과의 조화를 꾸려서 어떤 역량을 중시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이 3명을 윤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9일까지 법원 압박해서 의견을 다 받아갖고 최종 이 결정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 청문회도 통과해서 임명까지 다 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9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자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대변인이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예, 왜? 더 이상 국가에 해를 더 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예컨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확실하게 밝히면서 왜 도대체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을 안 하냐? 그리고 또 소환도 안 하느냐? 왜? 수차례 간첩회의가 드러나서 고발당한 반국가행위자 아니냐 문제니까. 그런데 왜 소환조차 안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국가행위냐? 상급 비밀에 달려있는 국가 기밀을 갖다가 USB에 다 담아서 김정은한테 보내주지 않았느냐? 예. 이런 문제는 왜 수사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만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컨대 문재인 뭐 이거 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범죄 수사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실패자이고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구조와 자유통일당 대변인이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원석의 경우에는 종북 주사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는데 민주당에서 이원석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협의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 청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판결문 분석이라고 하는 하나만 손에만 하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한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의 경우에는 여전히 구속사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이는 자유몸으로 검찰을 욕하고 다니는데 이럴수록 이재명이가 정말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수차례 간첩회의가 드러나서 고발당한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 비밀에 해당되는 국가 기밀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에게 건네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자, 그래서 검찰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수치고 치욕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불을 끄어야 하나? 그들이 무섭거나 탄핵에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장 검사복을 벗고 그리고 국민은 그런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김건희 여사만 이렇게 난리를 치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혹시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 입당을 약속받았냐.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는 것이 좋다. 이빨 빠진 검찰총장은 반드시 민주당의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원석은
문재인 이재명을 곧바로 집어넣어야 된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적진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 수사를 중단한 역사상 최악의 검찰로 기록될 것이다. 남은 임기 석 달 구차하게 버티며 더 이상 국가에 해를 끼치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그리고 오후 방송 빠짐없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